202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1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건 지난 12월 26일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었는데 재판부에서 사건 검토 과정에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그 추가 심리 필요 사항 관련해서 성명 준비 명령을 특검 측에 하였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고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된 사항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네, 성명 준비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관님. 하나는 원본, 하나는 사본. 제출하는 자료의 취지는 성명 준비 명령에 따라 저희 피고인이 내용 부인에서 증거기가 결정되었던 진술기재 서류들에 대해서 탄핵 증거로 신청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탄핵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순번을 특정하여 목록화해서 제출하는 바이고, 그리고 증거 순번 1번 체포영장 4번의 경우 일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별지가 포함된 체포영장 4번을 다시 제출하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측은 이에 관해서 의견 있습니까? 탄핵 증거로 그 피고인 측에서 내용 부인한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탄핵 증거로 특검 측에서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판기일에 특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을 하셨는데 실제로 탄핵 증거로 제출되고 증거 조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성명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재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들은 변호인 측에서도 기존에 다 열람해서 확인하시고 내용 부인으로 의견을 다 주셨던 증거들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 부인으로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를 특검 측에서는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근데 그 검사의 입증 책임을 탄핵하는 것이 변호인의 그 권리입니다. 따라서 탄핵 증거는 당연히 변호인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형사법 그 조항도 변호인에 대해서 예정한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미 변호인 측에서 내용 부인을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재판부에 탄핵 증거로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공동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당연히 탄핵 증거로서 제출되면 재판부에 현출이 되고 그 내용들을 재판부가 보기 때문에 공판의 변론의 전체 취지로서 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찰의 탄핵 증거 제출, 특검의 탄핵 증거 제출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법리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탄핵 증거를 제출한다는 말을 결심 공판 과정에서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출한다고는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에 대한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도 다툴 계획이었고, 마찬가지로 법리에 대한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인 의견 진술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특검 측에서 오늘 탄핵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을 탄핵 증거로서 채택하고 그에 관해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검 측 탄핵 증거로 제출하신 서증들의 요지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구두로 진술하겠습니다. 금일 제출한 의견서 기재에 따라서 간략히 진술하겠습니다. 순번 111번 내지 125번 박종준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입니다. 체포방해 등 집행방해 관련하여 박종준의 법정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제출하는 취지입니다. 순번 164번 내지 166번은 김성훈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방해, 비합본 현출 방해 등 관련한 김성훈의 법정 증언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순번 170 내지 170번, 173번 이광우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등 집행방해 관련 이광우의 법정 증언, 피고인의 주장 등 탄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순번 174번에서 330번까지 김신, 김성훈, 이광우, 박종준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입니다. 체포영장 등 집행방해, 비합본 현출 방해 등과 관련된 각 법정 증언,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순번 390번, 391번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신청하는 취지입니다. 순번 420번, 421번, 445번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관련하여 김성훈, 박종준 피고인의 주장, 증언 및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 순번 536번 내지 604번까지는 이제 강희구, 한덕수의 법정 증언 및 사후부서 관련 피고인의 주장 등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그 증거 순번 1번에 관해서 성명 준비 명령이 있었고 그에 관해서 특검 측에서 체포영장 사본을 다시 제출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기존에 증거 동의하셨던 증거였는데 당초 제출되었던 증거에는 체포영장에 표지만이 있었고 그 별지 범죄 사실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제출을 특검 측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의견 없습니다. 예, 이 부분도 증거 채택하고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 증거 서류의 요지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12월 30일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 발부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피고인 측 증거조사 결과 관련해서 의견 있습니까? 예, 증거조사 결과와 관련돼서 의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판 진행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허용해 주시면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술하십시오. 증거조사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증거는 검찰이 제출할 수 없고 이는 내용 부여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진행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련돼서도 재판을 오늘 재개를 하셨고 저희가 어저께 다른 재판을 하다가 오늘 재판이 있다는 거를 통지를 받고 급하게 오늘 재판을 나왔습니다. 어렵게 변론을 재개해 주신 만큼 저희도 지금 현재 변론 요지서를 좀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추가 증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증인신문 조서 등 수백 건의 추가 증거를 좀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왔던 증인신문 조서가 좀 늦게 작성되고 있는데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또 저희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이랑 합쳐서 증거 요지서를 같이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들이 좀 제출되면 지난번 공판 결심 공판 때 말씀하셨듯이 좀 살펴봐 주시고 재판 재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판을 재개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더욱이 변론 요지서에서도 저희가 좀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들은 단순히 피지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진행 그다음에 해제 모든 것이 적법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변론 요지서에서 일부 주장 사실 중에 하나는 경호관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할 의사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범위가 없었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당시 수사나 이 모든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또 무리해서 그다음에 통상의 절차를 위반하고 없었던 절차를 만들어서 집행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경호관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자신들이 이 경호구역 그다음에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지역 군사시설 보호긴 구역에서 불허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한다고 한 인식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란죄의 성부는 이 사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고 저희가 변론 요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호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위와 관련돼서 참조할 사항이 있거나 반영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영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기각된 증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각된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국무회의 절차 이런 모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러한 증인을 재판 특별법에서 제정한 6개월 재판 시한을 맞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을 하시고 증거 조사를 증인 소환을 모두 기각하시고 증인 신청을 기각하시고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다면은 꼭 신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저희가 최상복 증인이라든지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내용을 소환 통지를 보냈지만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기각을 하셨는데요. 최소한 구인 절차라도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론 요지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증거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변론 요지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은 공판을 재개해서 추후에 저희가 방어권을 다시 한번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그 증거는 증거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증거와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상대방에게 사전에 충분한 공격 방어 기회를 보장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는 본 증거뿐만이 아니라 탄핵 증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특검 측은 당초 유죄 증거로 제출했던 증거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탄핵 증거를 전환해서 제출했고 재판부께서는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진행은 피고인 측에게 공격 방어 수단을 준비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특검은 해당 증거가 어떤 진술의 어느 부분을 어떤 점에서 탄핵하려는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취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으로서는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증거 제출에 관해서 피고인 측은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최소한 특검 측이 탄핵의 대상, 방법,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까지는 해당 증거 조사 진행은 사실상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 그 내용 부인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조서에 관해서 탄핵 증거로 제출을 특검 측에서 했는데 저희가 증인 신문을 할 때 당연히 내용 부인되고 재판부의 입증에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각 피고인들의 조서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물어보지도 못했고 심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공판정에서 나와서 진술한 증언한 내용이 재판의 심증 형성에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내용 부인에 따라 가지고 각 1에서부터 수에 걸친 각 증인들의 증인 신문 중에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내용들에선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특검도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물어보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탄핵 증거로 제출해 버리면 그 많은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투지도 못하고 이 재판정에서 현출한 증거 위에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불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기회가 좀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변론 요지서를 저희가 다 작성을 했는데 변론 요지서 작성에 근거가 된 것은 증인신문 조서를 기반으로 한 이 재판부에서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변론 요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탄핵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 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증인 신문으로 현출되지 않은 그 증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론 요지서에서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고 또 그 반박하는 내용들을 적시해야 되고 또 이 변론 요지서의 진술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진술을 할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 변론을 공판을 좀 재개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부인해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그 증거에 대해서 318조 2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특정하면서 탄핵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법리상 이 규정의 취지가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특검 측에서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그 표목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 부인한 증거의 진술을 어떤 의미에서 증명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채택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특검이 제출한 것에 표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망라해서 제출하는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원칙인 312조의 내용을 부인한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증거 의견을 내실 때 추가로 증명력을 어떤 진술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투는지 거기에서 어떠한 필요한 것이 어떠한 탄핵 증거인지를 명시하고 그렇게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심이 소송 지휘하시면 마땅할 것 같고 변호인 측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그다음에 김성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1월 달에서 3월경까지의 진술 내용과 4월 이후 또는 5월에서 그 이후의 진술 내용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답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 행위 주체와 관련돼서도 정확히 이전에는 피고인과 연관성을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이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지시했다, 피고인이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피고인이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질문에
현출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는 당연히 다투고 했었어야 되지만은 일단은 현 재판정에서 증거 부인이 됐기 때문에 내용 부인이 됐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재판에 나와서 법정 증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심증 형성의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판정에서 단순히 물어보는 것으로 끝났을 뿐인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 진술에 변경되는 과정들 만약에 탄핵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저희도 그것을 또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술의 변화 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조서 읽는 시간도 매우 짧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이 진술이 왜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히 좀 다퉜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용 부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탄핵 증거로서 제출을 하고 그것이 재판부에 현출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에 탄핵한 내용을 저희가 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된 그 재판을 좀 재개를 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좀 적절하게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조사한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재판부에서는 그 탄핵 증거의 내용을 진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이 공소사실과 관계된 직접 사실이나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증거로 조사를 하면서 그 진술인의 법정에서의 어떤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변호인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공판기일에 12월 26일 공판기일에 특별검사 측에서 제출한 특별검사 의견서 그 최종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신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 기재 내용에 보면은 진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탄핵 증거에 기재된 진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사건 검토 중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금 탄핵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판을 재개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는 그 12월 26일자 특별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원용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특검 측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현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탄핵 증거로 신청한 이 수사기관 조서들의 진술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들입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 특검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혹은 제주 신문 과정에서 이제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고 저희가 고지하면서 신문을 진행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 사건 법정에 현출이 되었습니다. 또 재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난 12월 26일자 최종 의견서에 각 그 증인으로 나온 증언들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 내용과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그런 특검 측 의견서나 탄핵 증거 내용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의견 제출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바로 증거 신청 더 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네,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예, 네. 진술하십시오. 지금 이 내란 피고 사건과 이제 내란 피고 사건도 저에 대한 사건, 뭐 김용현 뭐 장관에 대한 거 따로따로 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 사건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서로 관련이 있고 물고 물리다 보니까 다른 피고 사건에서의 공판 조서들을 그 재판부에서 뭐 군사법원이든 민간법원이든 만들어지는 대로
전부 받아서 또 자기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지난번에는 헌재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80여 건의 서증을 이제 제출하고 서증 그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 말고도 준비된 게 한 500건 정도가 있고 또 추가로 증인신문이 나오기를 지금 조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제1항에서 공소사실 1항에서 이게 심의권이라는 권리 침해 그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정당한 계엄 선포권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이게 그야말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많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점, 또 뭐 특공방 부분, 그리고 뭐 이 공문서 뭐 허위 공문서니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헌재에서 제가 그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 소집도 보안 손님으로 했고 당연히 그 사전에 국방부 실무자로 하여금 그 사전 부서를 기한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전의 부서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미 제가 헌재에서 다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공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제출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관계상 또 신문 조서를 다 확보를 못했고 지금 현재 한 400건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와 함께 아마 이번 주에는 가능하죠.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어차피 재개된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일단 그 증거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시고 의견서와 함께 이거는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 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더 신청할 증거 없으시면 증거조사 마칩니다. 증거조사 마치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더 증거 확보돼서 증거 신청하시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시고 구형 및 변론은 종전 의견 원용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 변호인 변론과 관련돼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저희는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못해서 일단은 초안은 변론 요소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번에는 재판이 다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PPT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결심 공판이 물론 이제 예전은 하셨지만은 급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있는 정도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변론 요지서를 거의 다 썼고 물론 이제 탄핵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 뭐 진술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변론 요지서에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PPT를 통해서 어차피 국민 앞에 공개되는 재판이고 하니까 대통령인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허여를 해주신다면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PPT를 좀 준비를 해서 그것도 발표할 기회를 좀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변론 요지서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추가로 최후 진술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